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8일 예비 경선을 통해 당대표 후보를 3인으로 압축할 예정인 가운데 호남 민심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느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도로 늘어나는 상황에 본격적인 휴가철이 겹치면서 타 지역 피서객 유입으로 인한 지역사회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시험지가 유출됐던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이번엔 기말고사 답안지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학교가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광주 전남을 비롯한 국내 대학에 해외 유학생들이 급증하고 있지만 외국인 유학생의 숫자는 많아졌어도 졸업 후 계속 머물고 싶어하는 유학생은 줄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8일 예비 경선을 통해 당대표 후보를 3인으로 압축합니다. 중앙위원과 여론조사를 통해 컷오프가 실시되는데 호남 민심이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느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당권에 도전하는 주자는 모두 8명입니다. 오는 28일 중앙위원회 투표 70%와 여론조사 30%를 반영해 당대표 후보를 3명으로 압축합니다. 중앙위원은 민주당 국회의원 169명과 기초단체장 68명, 시도의회 의장 등 모두 383명으로 확정됐습니다. 민주당 단체장과 국회의원 모두 호남이 주축이 되고 있는 만큼 호남 민심의 중요성이 큽니다.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하듯 당권 주자들의 호남행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유지하고 있는 이재명 의원은 출마 선언 전 한 차례 또 지난 주말 광주를 찾아 이기는 민주당을 강조했습니다. 광주 정신을 이어서 강하고 유능한 민주당 그리고 이기는 민주당을 꼭 만들겠습니다. 나머지 두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후보들의 경쟁도 치열합니다. 97그룹에서는 강병원, 강훈식, 박용진, 박주민 의원 등이 세대 교체론을 내세우며 지역 민심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이기는 민주당을 위한 광주 시민과 당원 동지들의 전략적 선택을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서른 김민석 의원도 이재명 의원을 맡겠다고 나섰고 청년 그룹을 대변하는 이동학 후보도 광주에서 정치 교체를 기치로 들고 나섰습니다. 당을 하나로 시키기에 적임자가 누구인가 이걸 봐야 합니다. 예비 경선이 끝나고 난 뒤 본선 경쟁에서는 호남의 민심이 더 중요한 잣대가 됩니다. 민주당 전체 권리당원 가운데 호남의 비율은 30%를 크게 웃돕니다. 당권 주자들 사이의 단일화 논의와 함께 누가 호남의 민심을 잡느냐가 민주당 새로운 지도부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민선 8기 광주광역시 첫 조직 개편안이 우여곡절 끝에 광주광역시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광주광역시 의회는 오늘 본회의를 통해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안과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의회 심의를 거치며 강기정 시장의 공약을 추진하는 신활력추진본부는 한 개과를 축소해 4개로 조정됐고 기획 기능은 기획조정실에서 총괄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일주일 전과 비교해 2배가량 증가하며 더블링 현상을 보였습니다. 시도 방역당국은 오늘 0시 기준 광주에서 1,107명, 전남에서 992명이 감염되면서 모두 2,099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휴일 1,127명과 비교해 2배 가까이 증가한 겁니다. 전남에선 목포와 여수, 순천, 나주 등에서 세 자릿수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달 들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도로 늘어나는 이른바 더블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이 되면서 타 지역 피서객 유입으로 인한 지역사회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데요. 거리두기 제한 같은 방역 수위를 높이기보단 자율방역을 토대로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인데 고비를 잘 넘길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이동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해안의 대표적 피서지인 완도 신지 명사심리 해수욕장입니다. 3년여 만에 발열 체크나 마스크 착용 등의 제한 없이 피서객을 받고 있습니다. 탈의실 등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강조하고 있지만 사실상 개인 방역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실내에 샤워장이나 화장실 들어가시는 분들한테 마스크 배부하고 있고요. 안전수칙 잘 지켜달라고 안전요원들이 도보로 다니면서 좀 많이 모여있는 무리한테는 그렇게 구두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고위험군인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은 대면 접촉 면회가 3개월 만에 다시 중단됐습니다.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빠르고
정점 시기도 단축되면서 외부 감염 요인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입소자의 외출 외박도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되고 선제 검사도 강화해 시설 종사자들은 일주일에 한 번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고위험 시설이기 때문에 재감염에 대한 우려로 긴장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환자분들과 보호자분들 면회가 제한되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의 일일 확진자 수가 2,000명대를 넘어섰습니다. 이달 들어 매주 확진자가 2배 이상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확산세에 비해 치명률이 낮다는 점을 근거로 자율 방역을 토대로 재유행 고비를 넘긴다는 방침입니다. 현재까지는 이 중앙 회의에서 각 시도도 너무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기적으로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자라는 게 전체적인 지금 시도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시군도 지금 같은 생각이고요. 일선 지자체도 지역 경제 침체나 손실 보상 등의 부담감이 커 자체적인 방역 강화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KBC 이동근입니다. 전라남도가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에 따라 진료와 치료를 위한 대응책 마련에 나섭니다. 전라남도는 확진자 폭증으로 보건소 위주 대응이 어려워지면 현재 57곳인 시군의 임시 선별 검사소를 추가 설치할 방침입니다. 또 231곳인 원스톱 진료기관을 이달 말까지 300곳 이상으로 늘리고 위중증 환자를 위한 22개 병상에 추가로 300병상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기말고사 답안지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학교와 교육청이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고우리 기자입니다. 광주의 한 사립고등학교입니다. 지난 11일부터 치른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답안지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2학년 학생 한 명이 시험이 끝나자마자 쪽지를 잘게 찢어버렸는데 그곳에 정답이 적혀 있었다는 겁니다. 유출이 의심되는 과목은 지구과학과 한국사, 수학2, 생명과학 등 모두 4개입니다. 생명과학의 경우 시험을 치르는 도중 4문제가 수정돼 답까지 바뀌었는데 해당 학생은 변경되기 전 답을 적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쓰레기통에 찢어서 버렸는데 친구들이 그것이 좀 수상해서 그 학생이 가고 난 다음에 찢어진 답안지를 붙여보면서 광주시 교육청은 학교에 신고를 받고 자체 조사를 벌였지만 의심할 만한 정황은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출입문 열쇠를 열고 들고 말고 들고 하는 것도 2분, 그다음에 캐비넷에 보관할 때도 역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2분 이상이 관여를 해야만 문제를. 학교는 지난 20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해당 학생을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해 학생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2학년 학생들의 기말고사 성적 입력을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해당 학교에서는 지난 2018년 행정실장과 학부모가 고3 1학기 시험지를 통째로 유출해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KBC 고울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업체에서 20대 근로자가 고철 덩어리에 깔려 크게 다쳤습니다. 오늘 오전 8시 50분쯤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 산업단지 안의 한 재활용품 선별업체에서 작업을 하던 29살 수거차 기사가 적재돼 있다 쏟아진 600kg 무게의 고철 덩어리에 깔려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와 함께 일하던 집게차 기사가 적재돼 있던 고철 덩어리를 건드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광주 전남을 비롯한 국내 대학에 해외 유학생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하지만 외국인 유학생의 숫자는 많아졌어도 졸업 후 계속 머물고 싶어하는 유학생은 줄었다고 합니다. 무슨 이유인지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국내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외국인은 모두 1,944명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4배 이상 증가한 겁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박사학위를 취득한 뒤 본국으로 귀국하는 비율 역시 빠르게 늘었습니다. 한국이 좋아오긴 했지만 막상 살다 보니 떠나고 싶은 외국인도 늘어난 셈입니다. 올해 국내 대학원 진학을 앞두고 있는 프랭크 씨는 졸업 후 고향으로 돌아갈 계획입니다.
제 꿈은 루안다 가서 대학교에서 교수하고 싶어요. 그래서 가서 그 다른 학생들도 이런 기술들, 여기 한국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 저도 전달할 수 있도록. 한국 사회 정착을 꿈꾸었다가 이를 포기하고 귀국을 고민 중인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 문화에 익숙하지 않다는 우려로 취업이 어렵고 비자를 마련하는 일도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일단 비자 같은 거 당연히 힘들고 면접 같은 거 하면은 일단 외국인이다 그런 생각 먼저 하니까 그건 좀 힘들죠. 지역마다 천차만별인 외국인 지원 정책도 유학생들에게는 혼란스러운 부분입니다. 특히 광주 전남의 지원 정책은 다른 지방에 비해 더 열악합니다. 왜 이 지역에서 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한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또 그 지역에서 유학을 했을 때 혜택을 또 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뭐 교통카드 무료로. 광주는 없어요. 각 대학에 이제 하고 있는 실정이죠. 인재 유출을 우려하면서도 정작 정착을 고민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에게는 별다른 관심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저출생과 고령화 등의 어떤 인구 구조의 변화로 인해서 좀 국내 고교인력 부족 현상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데요. 외국인 고교인력을 발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고 더불어서 그들의 어떤 문화를 포용할 수 있는 사회 문화적 기반도 다질 필요가 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위기를 겪는 지역 대학과 우수 인력 부족에 허덕이는 지역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외국인 유학생의 귀국을 그저 바라보고만 있어선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KBC 김한수입니다. 여수시가 여수 지역 전라남도 의원의 사업장에 수도요금을 낮게 적용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특혜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 수사 2대는 여수시가 지난 7년 동안 영업용 수도요금 부과 대상인 전라남도 의원 A씨의 사업장에 절반 정도 낮은 호남용을 적용한 정황을 잡고 관련 자료를 압수해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도 의원이 운영하던 사업장이 지난 7년 동안 납부한 수도요금은 1,470만 원으로 경찰은 대략 750만 원 정도 덜 납부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광양시가 장기 방치된 생활 폐기물 처리를 위한 종합 대책을 추진합니다. 광양시는 다음 달부터 내년 12월까지를 생활 폐기물 집중 처리 기간으로 정하고 마을 공안지와 사유지에 장기 방치된 쓰레기 전수 조사를 실시한 뒤 청소 인력과 자원봉사자들을 투입해 집중 수거에 나설 예정입니다. 종량제 봉투 미사용이나 혼합 배출 투기자를 찾아내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CCTV가 없는 장소의 무단 투기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지역 집값이 장기적으로 하향 안정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의 광주 주택 매매시장 동향과 리스크 점검 보고서는 광주 지역 집값이 주택 공급 증가 등으로 인해 가격이 장기적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한 원리금 상환 부담과 가계대출 건전성 악화가 주택시장의 급격한 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가계와 정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진보당 전라남도당이 기득권 양당 체제를 타파하고 다당제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진보당 이성수 위원장을 비롯한 2기 전라남도당 지도부는 전남 도민의 성원으로 전남 제1야당이 됐다며 도민이 만들어준 전남 제1야당답게 도민의 삶을 지키는 민생 정치, 진보 정치로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자본가에게 무한 혜택을 주고 노동자, 서민에게 고통을 전가하고 민주당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정쟁을 일삼고 있다며 진보당이 대안정당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전남의 올 상반기 수출액이 코로나19 상황에도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도내 수출액은 253억 7천만 달러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32.4% 늘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수출 증가는 고유가와 신흥국 경기 회복에 따른 석유 제품 수요 확대 영향으로 광물성 연료가 92억 9천만 달러로 106.1% 증가했고 석유화학 제품이 89억 8천만 달러로 17.1% 늘었습니다. K푸드의 꾸준한 인기에 따른 지속적인 현지 수요 증가로 김과 미역, 전복 등 농수산식품 수출도 3억 1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18.4% 증가했습니다.
올 상반기 광주와 전남 지역의 땅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치보다 낮았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의 2022년 상반기 전국 지가 변동률 및 토지 거래량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광주와 전남의 땅값 상승률은 각각 1.51%, 1.78%로 전국 평균 상승률 1.89%보다 낮게 조사됐습니다. 이는 전년도 하반기의 땅값 상승률과 비교해서도 각각 0.19%포인트, 0.04%포인트씩 하락한 수치입니다. 광주 장애인 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중단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광주 장애인 차별철폐연대는 오늘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비 증상을 겪고 있는 사례자에게 정부는 개정안 시행일이 내년부터라는 핑계로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중단했다고 비판했습니다.